서울 YMCA를 가맹을 다시 복귀하려면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 하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시냐, 두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우리가 서울ICC의 퇴회를 결정할 때는 퇴회에 반대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분위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ICC를 가맹 다시 재가입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이제 재가입시키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또 이상한 분위기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아까 이상점 총장님 하실 때 2013년인가요? 이사회에서 퇴회를 철회했다고 하는 그거를 사실은 이번에 이상점 총장님 그 정책 보고서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는 처음에 퇴회를 결정했던 우리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사회가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아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상대가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아이 상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재가입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ICC가 뭐 5대 일간지에 연맹이 사과문을 내야 되고 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좀 서로가 서로 유감스럽다라고 하는 상호간에 그런 표현을 하고 이것을 좀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그렇게 과도한 주장을 하면 사실은 연맹에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부분은 매우 이상과 상식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재가입은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많이 이제 변화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2013년 12월 11일 날 서울와임스 이사장 참조 서울와임스 회장 앞으로 보낸 서울와임스 한국와임스 전국연맹 가맹 복귀를 공식 요청하며 나가는 공문을 제가 연맹에다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 저는 바로 공유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충재 실장님께 제 질문은 자료에 보면은 시민정치운동 활성화되었다라고 했는데 자칫 시민정치운동을 너무 많이 활성화했다면 YMCA가 이중대 소리 들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혹시 생각이 있으신지? 예, 시민정치운동은 전통적으로 YMCA 시민운동력에서 해왔던 부분인 것 같아서요. 뭐 그 이상에 너무 많이 진척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그런 정치 환경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70년 만에 일본이 선거 연령을 하나 낮췄습니다. 청소년 수회 동안 저희도 주장해왔던 청소년 선거 연령 18세 운동만 5년만 끌고 가도 가장 큰 저는 시민정치운동이라고 판단하고 오히려 좀 그런 데 방점을 두겠고요. 아까 첫 번째 질문해 주신 많은 분들이 연맹 사무총장을 나오지 않고 좀 다른 데 가면 어떻게 되나 권면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필요한 Y가 있다면 간다는 건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임재 총장님이 이상점 총장님 그 정책 공약에 보면 61조 지역 YMCA에 회원 가입을 하면 전국연맹 회원으로 등록하고 회비를 받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YMCA에 회원 가입을 하면 그 회비 중의 일부가 전국연맹의 회원으로 등록되도록 해서 이렇게 회비가 일부가 전국연맹으로 가겠다고 하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좀 질문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역 YMCA가 그 연맹에 분담금을 냈는데 지역 YMCA 회비에 연맹 회비를 그렇게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고 또 바람직한 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우선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은 우리가 총 예산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분담금이라고 명기해서 결산 대비 연맹 부담금을 산출하는 방식을
저는 YMCA 운동의 정체성을 위해서라도 회원의 회비를 직접 연회비를 YMCA가 연맹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회원 서비스를 로컬 YMCA도 하고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조에서는 작성입니다. 우선 이것은 한국 YMCA의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해외 YMCA의 다양한 사례를 봐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회원활동 정책위원회에서 적어도 한 1년 정도 논의를 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우선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됩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신 신대규 이사님께서도 물으셨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분담금과 회비를 일정한 정도 같이 가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로컬 YMCA 피 주지 않습니다. 로컬 YMCA가 하고 있는 CMS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단 연회비 5,000원 정도 이상, 청소년을 보통 작게 그래서 YMCA의 회비와 회원의 정체성을 하나로 갖자, 하나 유니티를 갖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송진호 총장님 그 정책 자료지 45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네요. 청년과 대학생이 떠난 우리 YMCA 우리는 그 빈자리를 주부 여성 중심의 생활적 운동과 단군 일의 최대 스펙을 쌓으려는 청년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위로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청년 대학생이 떠난 빈자리를 주부 여성 중심의 생활적 운동이 채우고 있다. 이거는 주부 여성 운동 그 생활적 운동을 좀 폄훼한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최대 스펙을 쌓으려는 청년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위로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거는 또 그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YMCA에 오는 대학생들을 또 폄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사실은 한국 YMCA는 아까도 그런 질문 드렸습니다만 캠퍼스 YMCA만을 대학 YMCA로 인정하려고 하는 풍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YMCA 울타리 안에 있는 다양한 대학생 조직을 대학 Y로 품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산화에도 대학생 자원봉사자 조직이 여러 개가 있는데 물론 전 학교에 그 활동 사항이 이제 우리가 가긴 하죠. 그러나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대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캠퍼스에 있는 대학 YMCA만을 대학 Y라고 생각하지 말고 회관에 있던 캠퍼스에 있던 대학생 신분으로서 YMCA에 와서 봉사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을 대학 Y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도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지난번 출판한 이 책에서 나와 있던 원고, 사실 제가 듣던 정책 그 페이퍼들은 새롭게 문예 창작 활동한 거 별로 없습니다. 이 안에 있던 내용 30년 동안 했던 얘기 그대로 실었고요. 과거로 회상하겠습니다. 90년대에 돌아가신 황주석 선배님하고 대구 YMCA에서 밤을 새고 논투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유치한 논투였습니다. 그 선배께서는 이제 YMCA 청년운동 죽었다. 차라리 생협과 주부들과 생활적 운동을 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그래도 청년운동 살려야 됩니다. 그 당시 조병익, 심영전 대학과 청년화에 살려보겠다고 움직일 때였습니다. 새벽에 마지막 결론은 더 이상 황 선배는 YMCA 운동 선배를 인정하지 않겠소 하고 결의에 차고 헤어졌던 유치한 제 반성을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다 하면 되는데, 잘하는 거 하면 되는데, 하지만은 YMCA가 자전거도 할 수 있고 에너지도 할 수 있고 무엇도 할 수 있지만은 청년선과 청년운동, 청년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거는 YMCA 정신에 관한 문제다. YM에 관한 우리의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취사 선택의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여전히 저는 가지고 있는 확고한 신념입니다. 물론 자원봉사자, 라우나티도 좋고 자원봉사자도 좋고 생협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걸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셨듯이 캠퍼스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Y에서 활동을 하고 클럽을 하고 자원봉사하고 다 좋습니다. 활성화시켜야죠.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지켜왔던 학생 YMCA 운동으로서 유니와이라고 하는 이 유니와이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싱가포르 가보면 전부 이제 그런 사람들 다 모여가 유니와이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학생 YMCA 운동을 살려나가고 있는 것은 일본하고 한국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죽을 때까지라도 붙잡고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그냥 제 개인 철학입니다. 이충재 실장님, 그 지금 저 작년 말부터 올 봄까지 연맹이 이제 그 재원을 많이 들여가지고 지역 YMCA 현황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하고
벌써 이제 이게 결론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사무총장 선출 문제 때문에 많이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중간 보고회를 하는데 제가 갔었는데 그때 중간 보고 여러 가지 지역 IMC에 조사한 상황들을 분석을 하고 결론으로 모금 운동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나온 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충재 실장님 뭐 그 간사 논문 제목도 모금에 대한 거고 오늘 전 정책 보고 하실 때도 보면은 모금에 대한 많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로 한국 우리 지역 IMC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이 모금 운동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보시는지 시간이 다는 해결될 수 없다고 보고요. 제가 1분만 답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요. 참 많은 운동을 합니다. 백화점식 운동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데 많은 시민들 회원들이 도대체 당신네 뭐 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호소하는 경우도 참 많이 발견을 합니다. 특히 유지 지도자들을 모셔본 저로서는 굉장히 서운해 하시는 게 아니 정부 지도자들이 이렇게 애를 써서 한 달을 준비하고 했던 이 프로그램들이 왜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냐라는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 싶다는 겁니다. YMC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알려드리면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YMC를 동조하게 되죠. 장일주 선생님의 말이 생각납니다. 너희들을 찾아오는 모든 분들을 하느님처럼 섬겨. 그럼 그분들이 다 너희들을 먹여줄 것이요. 그게 바로 회원운동이고 회원 정책입니다. 거기에서 모금을 저는 벗어나게 보지 않습니다. 좋은 질문과 토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방청객 질의응답 질문인데 여기서 추가할 건 없는가요? 답니까? 네. 여기 방청객 질의응답은 공통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공통 질문을 내용을 보니까 대략 한 7가지 정도 질문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7가지를 다 질문을 드리면 시간이 지금 모자라서 그 중에서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2가지만 공통 질문을 드리고 시간이 남으면 좀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여기 첫 번째 질문은 회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질문. 네. 첫 번째 질문은 회원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첫 번째 회원 질문은 각 후보님들이 속한 Y에서 정기총회를 했을 때에 이사위원 실무자를 빼고 회원들이 얼마나 참석을 하셨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정기총회 어떻게 되는지 구성되는지 궁금하다 이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재밌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여기에다가 아까 제가 회원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아까 답이 좀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까 우리가 답변 중에 2년간 회비 내는 사람이 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아마 그 다음에 여기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사람이 또 다 회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또 출석만 하면은 회원으로서 만족하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봅니다. 각 후보님들께서 YMC 회원의 개념을 다시 한번 바람직한 개념, 회원의 진정한 회원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런 회원 개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회원의 개념과 상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 또 그것이 Y운동에 어떻게 기여한다는 것인지 이런 설명을 이 질문과 붙여가지고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순서는 이충재 예, 하겠습니다. 회비를 내는 것은 그 조직의 이념과 목적, 정체성에 동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이념에 동의하는
그 회원들이 모여서 이념을 계속 배우려는 공부의 의지, 학습의 의지가 있는 것을 저는 회원이라고 규정하고 싶고요. 더 나아가 이 이념이 확신이 된다면 우리 조직이 실천 과제로 내세우고 생활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을 실천하는 것, 운동이 되었든 생활 실천이 되었든 그걸 좀 하는 세 가지 분류로 봤을 때 그분들이 회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대전 YMCA를 2011년까지 하고 2012년부터 연맹에 왔는데요. 대체적으로 저희가 그 당시 총회원이 한 530명 정도, 근데 총회에서는 위임 포함해서 겨우 과반을 넘겼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한 120명에서 150명 정도 사이즈로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울산 YMCA 유명한 YMCA 방송에서 알려주시면 제가 정기총회 하면서 경찰 동원되어 있고 관선 이사장이 파견되고 법원에서 관선 이사장이 파견되는 그런 YMCA였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다른 주제의 법정 공방을 계속하던 그런 YMCA였고요. 모든 것이 녹취되고 녹음되는 그런 YMCA에서 울산 YMCA 정기총회는 이사들과 직원들과 그리고는 동원된 회원들이 전부 있습니다. 한 30명 나오게. 그리고 정기총회 했다 그러면 거의 끝나는 게 밤 12시 정도입니다. 실제로는 운동이 사라진 곳에서 제 정치적 계산법만 남았을 경우에 될 수 있는 기구화의 최악의 상황에 울산 YMCA를 보아왔습니다. 지금 이제 겨우 조금 나아져가지고 동원 안 하고 회원들이 한 30-40명, 아기 스포츠단 엄마들, 주부들도 이제는 YMCA 정기총회에 나오는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회원을 어떻게 정리할까요? 세상의 변화와 개인과 공동체의 변화를 꿈꾸고 그것을 마을과 지역사회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그렇게 규정하겠습니다. 세종 YMCA는 70개 YMCA 가운데 69번째 탄생되어서 두 번째 정기총회 지난 3월 달에 청소년 동아리 포함해서 70명 참가했습니다. 이사들 빼고 나면 한 40명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아리 막 만들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회비를 많이 낼수록 좋겠다. 그 다음에 회비를 처음 한번 내고 주위에 얼마만큼 많은 동역자들과 동지들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게 첫 번. 두 번째로는 연맹과 지역과 가지고 있는 모든 교육을 이수할 것. 그리고 위원회와 최소한 하나의 활동을 할 것. 이런 등등의 종합적인 회원 중요한 직분을 가질 수 있는 이사위원들은 그리고 실무자들은 더하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정연이 구성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개별 YMCA뿐 아니고 항원 전국연맹이 회원활동 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정확한 회원 교육, 운동,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사마이 그 정기총회는 이사와 실무자들과 그리고 다른 회원들이 거의 좀 반반 정도 되는데 사실은 정기총회는 실무자들에게 굉장히 힘든 행사입니다. 총회원을 참석시키게 하는 문제가 늘 힘들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게 정기총회가 회원들에게 인기가 아주 없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참 사람 오게 하는 것이 힘듭니다. 거의 모든 아이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회원은 우리가 교과서로 얘기하면은 최소한 YMCA가 어떤 단체인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YMCA에서 뭔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어야 회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 회원의 권위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현재 YMCA 안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들이 일단 회원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거고 회비를 한 2년 낸다고 해서 하는 부분들은 너무 가볍게 우리가 회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라는 생각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한 바퀴 돌았죠? 예. 제가 시간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타임이 지금 몇 분 남았습니까? 한 번? 너무 잘합니다. 그러면 개별 질문들 하나씩은 안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개별 질문 보니까 세 분한테는 네거티브 아니고 한 분한테 네거티브 없어요.